오는 2025년이면 태화강역에 KTX 이음열차가 정차하면서 울산도 KTX 역사 2개의 시대를 맞습니다. 과제는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 도입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용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저상버스 이용객과 동행 취재했습니다. 세계 명차들이 고유의 브랜드 정체성에 독자적인 디자인을 입혀 소비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자동차도 디자인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5일 뉴스데스크 울산입니다. 오는 2025년이면 울산 태화강역에 KTX 이음 열차가 정차하면서 울산도 2개의 KTX 역사 시대를 맞게 됩니다. 울산역과 태화강역이 KTX 승객 나눠먹기에 그치지 않게 역세권 청사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강원도 원주 외곽에 위치한 KTX 경강선 만종역. 2017년 평창올림픽에 맞추어 개통됐는데 서울역까지 1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4년 뒤인 2021년에는 원주 시내에 있는 원주역에 KTX 중앙선이 개통됐습니다. 30만 인구 도시에 2개의 KTX가 있을 필요가 있냐는 우려도 있었지만 만종역은 하루 평균 2,000명, 원주역은 700명이 탑승하는 역으로 각각 성장했습니다. 한쪽에선 도시 재생이 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한쪽에선 신도시 개발이 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그래서 양쪽에서 수요가 창출되는 그런 형태가 됐어요. 특히 외곽에 위치한 만종역의 KTX 이용객은 원주역 개통 이후에도 증가 추세입니다. 인근 차로 10분 거리에 원주 기업도시라는 신도시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6년부터 본격적인 조성이 시작됐는데 지금은 기업체와 주거단지에 상업시설까지 잇따라 들어선 인구 3만 명의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역세권 개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잘 수립을 하고 이렇게 되면 그리고 두 역을 어떻게 연결할 건가에 대한 고민을 잘만 해주면 상생할 수 있다는 거죠. 당장 오는 2025년이면 울산도 서울 청량리역을 출발하는 KTX 이음이 태화강역을 지날 것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울산역과 태화강역이 한정된 KTX 이용객을 두고 나눠먹기에 그치지 않고 상생을 통해 역세권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지금부터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장애인과 노인 등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 보급률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상버스가 있어도 정작 이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다은 기자가 저상버스 이용객과 동행 취재했습니다. 전동 휠체어를 타고 집을 나선 박회송 씨. 버스 정류장에 도착한 저상버스가 박 씨가 탄 휠체어를 지나쳐 멈춥니다. 휠체어 장애인이 저기 계신다고 해요. 버스는 다시 위치 조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휠체어가 탑승할 경사로를 내리기 위해 버스를 인도에 가까이 붙이는 과정입니다. 그렇지만 경사로와 인도 사이 틈이 생겨 휠체어가 경사로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경사로가 인도 경계석 위에 제대로 올려지지 않으면 사고 위험이 큽니다. 기사님, 경사로 끝이 보도블럭 올라앉지 않아가지고 휠체어가 타니까 내려앉아요. 경사로가 제대로 설치되기까지 몇 분의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시간 지체로 환승이 어려워지자 버스에서 내리는 승객들도 있습니다. 박 씨는 가까스로 버스에 탔지만 또 다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휠체어 전용 구역에 있는 접이식 좌석을 다시 접어야 하고 휠체어 고정 벨트는 수동 휠체어 전용이라 길이가 짧습니다. 버스 정류장 불편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일부 정류장에는 저상버스 표시가 안 되는 구식 전광판이 설치돼 몇 대 없는 저상버스를 놓치는 경우가 잦습니다. 버스 기사들은 버스를 기다리는 승객들에게 가려 휠체어가 보이지 않거나 정류장 인근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인도 가까이 정차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인도 쪽으로 붙여야 되니까요. 네, 그런 게 좀 불편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차를 타려고 나오니까 제가 휠체어를 잘 못 보고. 울산시는 올해 저상버스 40여 대를 추가 도입해 전체 버스 대비 저상버스 비중은 16%까지 올랐지만 전국 평균 30%에는 훨씬 못 미칩니다. 저상버스를 이용하려고 해도 그런 인식들이나 그런 것 때문에 포기하 그냥 콜택시를 이용하는 분들이 좀 많죠, 지금.
울산 장애인 차별연대는 열흘 동안 저상버스 이용 실태 점검을 벌여 불편하거나 개선되어야 할 점을 울산시에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다은입니다. 울산 지역 소비자 물가가 폭염과 폭우 등의 영향으로 과일값이 폭등하면서 석 달 만에 다시 최대폭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8월 울산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2.3으로 전년 동월 대비 3.7% 상승했습니다. 이는 서울 3.9%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로 복숭아와 사과, 포도 등 과일류가 20% 이상 폭등하면서 신선식품과 생활 물가가 급격히 올랐기 때문으로 통계청은 분석했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펼쳐지고 있는 디자인 경쟁을 연속 보도합니다. 세계 명차들이 고유의 브랜드 정체성에 독자적인 디자인을 입혀 소비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가운데 후발주자인 국내 자동차도 디자인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유영재 기자입니다. 1976년 2월 드디어 국산자동차 1호가 출고됐다. 국내 마이카 시대의 서막을 알린 포니. 포니의 디자인은 이탈리아 디자이너 조르제토 주지아로가 맡아 당시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포니와 50년의 시차를 두고 등장한 아이오닉 5. 포니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됐습니다. 2022 월드카 어워즈 최고상과 올해의 전기차상을 휩쓸고 올해의 자동차 디자인에 선정됐습니다. Yeah, Ioniq 5, the spiritual successor of the Pony. If you don't know about the connection, it's wow, what a beautiful car. What a solid car, like a monocoque design to the body, and that's what Pony has. 영국 등 자동차 강국은 오래전부터 클래식카의 중요성에 눈을 떴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펼쳐지는 클래식카 축제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처럼 자사 자동차가 지닌 고유의 DNA를 유지하면서 얼마나 감각적이고 현대적인 디자인을 입히느냐가 미래 자동차 디자인의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Now, in terms of the differentiation, a key point of difference has to become design. So people are much more interested in that as the thing that makes a car stand out. 특히 기존 내연기관 차량은 엔진 탑재로 인해 자유로운 디자인에 제약이 많았지만 전기차 등 미래 자동차는 이런 규제로부터 훨씬 자유롭습니다.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해결된 거거든요. 그런데도 이 기존의 가솔린을 디자인하던 사람들이 그대로 디자인을 하니까 그냥 그게 멋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그냥 이어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클래식카와 미래 자동차가 함께 어우러지는 새로운 디자인이 어디까지 변신하고 혁신할 것인지 기대를 모으는 이유입니다. 클래식카의 고유한 정체성이 미래 자동차 디자인의 든든한 뿌리가 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MBC 뉴스 유영재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서울 서희초등학교 교사 사망을 계기로 교원단체와 공동으로 마련한 7가지 교육활동 보호 방안을 두고 오늘 일선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날 원탁 토론회에는 80여 명의 교원이 참가했으며 천창수 교육감은 분인별 토론과 결과 발표 등을 경청하고 이달 중에 추가로 보완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어제 서희초 교사 49제 추모 집회에 참가한 교사들에 대해 당초 징계 방침을 철회했고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원단체들은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차례 잠정 합의안이 부결된 HD현대중공업 노사가 두 번째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이번 합의안에서는 기본급을 12만 7천 원 인상하기로 해 지난 합의안보다 7천 원을 더 올렸고 격려금은 400만 원과 상품권 50만 원으로 지난 합의안보다 100만 원을 인상했습니다. 노조는 내일로 예정됐던 전면 파업을 취소하고 모레 전체 조합원을 상대로 새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벌일 예정입니다. 인천 검단 신도시 LH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울산에는 무량판 구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울산시가 울산시의회 문석주 의원에게 보낸 서면 답변서를 보면 2017년 이후 준공된 LH아파트는 총 6개 단지에 2,790여 세대이며 모두 벽식 구조로 시공됐습니다. LH공사의
울산 지역 공공임대주택은 20개 단지에 총 12,800여 세대에 이르고 있지만 무량판 구조는 2017년부터 지하주차장에 도입됐습니다. 이 시각 현재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울산 문수야구장에서 삼성 라이온즈를 상대로 홈 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롯데는 오늘과 내일, 모레 제2 홈구장인 울산에서 삼성과 3경기를 연속으로 가질 예정입니다. 앞서 롯데는 지난 6월 울산에서 두산과 3연전을 치렀습니다. 롯데는 최근 10경기 2승 8패로 성적이 부진해 울산에서 삼성을 이겨 분위기 반전을 노린다는 각오입니다. 울산시가 오늘 제22회 울산광역시민대상 심사위원회를 열고 7개 부문의 수상자를 확정했습니다. 심사 결과 사회봉사부문의 이형철 21세기 울산 공동체 운동 총재, 효행 선행 부문의 라영선 3호중기 대표, 안전환경부문의 안종준 울산대학교 병원 진료부원장, 산업경제부문의 김재홍 동부 대표이사를 선정했습니다. 문화관광부문에는 권영민 울산관광협회장, 체육부문은 이상봉 울산광역시 펜싱협회장, 학술과학기술부문은 백종범 울산과학기술원 교수가 수상자로 결정됐습니다. 김두겸 울산시장이 해외 사절단을 이끌고 두 번째 해외 순방에 나섭니다. 이번 순방은 최근 울산 도시철도 1호선 건설 확정에 따라 선진국 트램 운영 현황을 둘러보고 국제정원 박람회 유치와 부유식 해상풍력 조성 등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사절단은 내일부터 오는 15일까지 독일 마나임과 베를린, 포르투갈 비아나 두 카스텔루, 폴란드 바르샤바 등 3개국 4개 도시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 1부는 서울 출장 중 대낮에 성매매를 한 혐의로 적발된 울산지법 소속 이모 판사를 벌금 300만 원으로 약식 기소했습니다. 이 판사는 지난 6월 강남의 한 호텔에서 조건 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15만 원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 판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오늘 새벽 1시 6분쯤 태화시장에서 과일을 훔치던 한 남성이 CCTV 관제센터에 포착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중구 CCTV 통합관제센터는 한 상가에서 남성이 과일을 훔치는 모습을 발견해 즉시 경찰에 신고한 뒤 동선을 추적했으며 약 30분 뒤 해당 남성은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고 밝혔습니다. 북구에서도 지난 3일 오전 8시쯤 남의 집 앞에 놓여있던 500만 원 상당의 골프 가방을 훔쳐 달아난 70대가 CCTV 관제센터에 포착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울산시청에 접수된 도로 관련 민원의 절반은 도로 파임, 포트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 종합건설본부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접수된 도로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 총 2,560여 건 가운데 도로 파임이 49%인 1,260여 건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11개 노선에 23억 원을 투입했던 상반기의 2배에 이르는 43억 원의 사업비를 도로 재포장과 보도정비에 투입할 계획입니다.